요즘 MZ세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탕후루. 그런데 탕후루 기업 대표가 국민 건강을 해친다며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치과 의사는 탕후루 때문에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탕후루가 우리 몸 곳곳을 망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알록달록한 과일꼬치에 설탕 시럽을 입힌 중국의 길거리 간식인 탕후루 열풍이 정말 대단한데요. 최근에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맵고 짠 마라탕을 먹고 난 뒤에 달콤한 탕후루로 입가심을 하는 게 유행이 돼서 마라탕후루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탕후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엄청 달겠다라는 생각부터 드는데요.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탕후루의 당 과다 섭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인 왕가 탕후루를 보유한 달콤나라 앨리스의 김소양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탕후루는 산사나무 열매 등에 물엿을 묻힌 중국 전통 간식인데요. 이것을 국내에서는 딸기나 샤인머스켓 등을 꽂은 과일꼬치에 설탕 시럽을 입힌 디저트로 만들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소양 대표는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탕후루의 설탕 과소비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탕후루가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탕후루는 물엿이나 설탕 자체를 과일에 입혀서 만들기 때문에 과일 자체에 들어있는 과당뿐만 아니라 단순당인 설탕 섭취가 높아져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탕후루 한 개에 든 당분은 과일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10에서 25g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내 성인의 하루 당분 섭취 권고량은 약 50g인데요. 탕후루 2개만 먹어도 하루 섭취해야 할 당분을 모두 먹게 되는 것이죠. 탕후루는 투명하다 못해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비주얼을 만들기 위해서 물엿을 첨가하는데 물엿은 혈관과 혈액에 무리를 주는 단순당입니다. 여기에 과거에 비해 당도가 높아진 과일까지 더해져서 우리 몸 곳곳을 망가뜨립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설탕, 즉 당이 체내에 들어오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이 충분하게 분비돼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2형 당뇨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탕후루를 즐기는 청소년들의 건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소아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은 2023년 4월 1일 기준 3,855명으로 2021년에 비해 23.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방간은 단순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 내에 남아있던 당이 배출되지 못하고 지방에 축적되는데요. 이 상태가 반복되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이 증가하면서 소아청소년에서도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사춘기 전후에 발생하는 간질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 따르면 지방간이 심해질수록 간암 발생 위험률은 무려 17배, 대장암에 걸릴 위험률은 2배나 된다고 합니다. 다량의 설탕이 들어간 탕후루를 자주 또 많이 먹으면 체내에 당이 쌓이게 됩니다. 당이 쌓이면 세포의 재생 능력도 쉽게 떨어지는데요. 세포의 재생이 더디면 피부의 노화를 앞당깁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잔주름은 늘고 상처가 생긴 피부도 완전히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한 치과 의사가 직접 탕후루를 맛본 후에 맛은 있지만 충치에는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설탕을 씌운 것이라 끈적하게 치아에 들러붙는 게 충치 유발 지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행이 계속된다면 제가 조만간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충치에 대한 우려를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설탕 시럽을 잘 굳히기 위해서 냉동실에 탕후루를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반짝이는 시럽은 꽤나 두껍고 날카롭기 때문에 탕후루를 먹다가 치아가 손상될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제대로 굳히지 않은 탕후루를 먹을 경우에는 끈적끈적한 설탕과 물엿 시럽이 이에 들러붙어서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 탕후루를 마라탕을 먹은 후에 간식으로 즐긴다는 건데요. 마라탕에는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마라탕 한 그릇만 먹어도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라탕과 탕후루를 함께 먹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만약에 탕후루를 안 먹으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면 식사 시에 당분을 최대한 줄이고 탕후루를 먹은 날에는 계란, 두부와 같은 단백질과 채소를 먹어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과연 왕가탕후루 김소영 대표가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어떤 질문과 답변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